안녕하세요. 국어를 가르치는 강경쌤입니다. 자, 이제 경기도 내의 일반 고등학교들이 다 1학년 학교 배정이 끝났죠. 21일 화요일에 이제 학교 배정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우리 정말 중등부였던 아이들이 고등부로 진학하는 진짜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실감이 나곤 합니다. 특히 이제 과천 지역에서는 과천중앙고가 정말 인기가 많은 학교죠. 일단은 보통은 실적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과천중앙고 학생들이 이제 우수한 대학들에 좀 많이 진학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과천 지역 내에서는 과천중앙고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과천중앙고를 제외한 다른 일반고들이 있지만 과천 지역은 조금 학교가 적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좀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아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외고에 관심이 없다면 외고를 제외하고 여고는 당연히 못 가면 과천고, 과천중앙고만 사실 이제 지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폭이 좁다라는 것도 과천 지역 학생들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천중앙고에 진학하게 된 우리 학생들 정말 축하하고요. 다들 아마 일지망으로 지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과천중앙고는 정말 좋아하는 학교로서 우리 친구들이 합격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로 아주 축하할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과천중앙고 국어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선생님이 누구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나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설명회 진행하면서 연사자 소개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자, 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오름교육, 오름국어학원의 원장으로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메가스터디 러셀 평촌 그리고 평촌 메가스터디에 있으면서 평촌 학원가에서 수업을 좀 오랫동안 진행을 했어요. 평촌 메가부터 러셀까지 5년 이상 평촌 학원가에 있다 보니 우리 과천 지역 학생들도 꽤 많이 만났죠. 쌤이 과천중앙고, 과천여고, 과천고, 과천외고 모두 다 내신 대비를 진행을 했고요. 과천여고 같은 경우에는 좀 학생들이 많이 다닐 때는 거의 한 15명 정도씩 한 반을 이룰 정도였으니까 정말 많죠. 왜냐면 쌤이 과천 지역이 아니라 평촌 지역에 있었는데도 과천여고 한 반 내신 대비반이 15명 정도 됐던 거니까요. 그리고 과천외고 같은 경우에도 또 학생들이 쌤하고 내신 대비반을 많이 꾸려왔고요. 하지만 조금 우리 다른 친구들이 서운할 수도 있는데요. 쌤이 늘 주력으로 많이 맡았던 학교는 사실 과천중앙고였어요. 그래서 과천중앙고에 대해서 좀 쌤이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게 너무 자랑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과연 이 쌤이 어떤 쌤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면 이 쌤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쌤은요, 러셀평촌에서 강의를 런칭하고 3년 동안 수강생 1위였는데요. 이 PKL 영역이 이제 재학생 파트예요. 그래서 재학생 영역에서는 과목 통합으로,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통합으로 수강생이 가장 많았다. 그래서 보통은 방학 특강 기준으로 한 200명 이상 수강을 하고요. 이제 내신 기간에는 150명에서 170명 정도가 쌤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상 평촌학원과 단과에서는 학생이 매우 많은, 특히 국어 단과에서는 아마 가장 많았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쌤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2022년부터 24년까지 의대나 이제 주요 서울 대학의 합격생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 특히 이제 과천중앙고 선배들도 좋은 학교에 또 많이 진학을 했다 보니 쌤도 우리 후배들한테도 또 좋은 국어 강의를 해주고 우리 친구들도 쌤한테 좋은 도움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좀 더 본격적으로요. 아우, 이건 또 너무 또 자랑인데, 그쵸? 과천중앙고랑 이제 쌤이 함께 하면서 어떻게 성적을 냈는지에 대해서 좀 적어봤어요. 쌤이 이거 PPT를 만들었던 이제 시점이 기말고사 실시 전이었다 보니까 아직 총합 등급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2024년에는 이랬고요. 이전에도 여러분, 화려하죠? 그쵸? 2022학년도 2학년은 1학기, 2학기 선생님 반에서 모두 다 전교 1등 나왔습니다. 국어과 전교 1등이에요. 그래서 문학 전교 1등, 언어와 매체 전교 1등 다 선생님 반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에도 국어과 1등급 등등 해서 모든 학기에 쌤이 다 1등급을 배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는 1학년 수강생 중에 40% 학생이 100점을 달성을 했었고, 그리고 2024학년도 2학년 2학기에 이제 좀 처음 등원한 학생이 바로 1등급에 달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하는 아이들이 와서 계속 잘한다가 아니라 와서 성적이 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요, 쌤이 이제 사진을 좀 너무 이 친구 너무 부끄러울까봐 좀 사진을 생략했는데, 이제 졸업한 학생이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서울대 시스템공학과에 이제
좀 진학을 하게 된 학생이고요. 과천중앙고 수석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선생님하고 좀 오랫동안 국어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고민이 국어였는데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국어가 좀 수월해졌다. 그리고 선생님 현재로서는 조교입니다. 그렇죠? 저의 조교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친구가 이제 친구 소개로 오게 되면서 쌤과 꽤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내신도 쌤과 함께한 모든 순간에 다 1등급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까지, 그쵸? 6월, 9월 평가원 수능까지 모두 다 1등급을 받고 안정적으로 이제 국어를 마무리한 그런 학생입니다. 이런 선배가 추천하는 강의라고 한다면 우리 후배들도 좀 귀담아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목차를 들어가 볼 건데요. 일단은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어떻게 출제하는지, 학년별로 국어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시기별로 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할 과천중앙고는 그럼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쌤이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 영상 설명회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보통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국어가 어려운 과목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성실하고 꼼꼼한 친구들은 100점, 조금 덜 꼼꼼하면 90점대. 아, 나는 조금 국어에 미련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조금 덜 성실하게 공부하면은 80점대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오면 갑자기 점수가 훅 떨어져서 70점대 친구들도 많고요. 50점대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를 선생님은 많이 보죠. 왜냐, 선생님은 매년 학생들을 많이 만나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놀랄만한 일인 거예요. 우리 언어인데, 그쵸? 한국어가 이제 우리 말인데 왜 우리 아이가 국어를 70점까지 떨어지게 됐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원래는 중학교 때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국어를 잘했는데 갑자기 점수가 떨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담 때 꽤 많으세요. 근데 쌤은요, 국어를 잘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중학교의 어떤 그런 국어 시험지의 수준이 좀 국어 실력을 평가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라고 합니다. 중등부의 국어 시험지는 우리 아이가 국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꼼꼼했다, 성실했다 정도의 지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가 잘했다라기보다는 국어 점수가 높았는데 많이 내려왔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고등학교에선 점수가 안 나올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중학교 때는요, 교과서 위주로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교과서 위주로 몇 단원이 시험 범위다라고 하면은 그 출판사에 해당하는 평가 문제집 자습서 사서 열심히 꼼꼼히 성실하게 풀면은 거의 다 A를 줬죠. 왜냐? A는 40%에서 50%까지 출제가 됐었으니까요. 출제가 아니죠. 부여가 되었으니까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교과서 위주로 진도 나가고 평가 문제집 열심히 풀면서 그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하면 대부분은 A를 맞는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오면요. 교과서를 많이 안 봐요. 특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경우는 과천중앙고 학생이거나 학부모님들일 것 같은데 과천중앙고는 교과서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럼 교과서 안 보면 뭐 하냐? 유인물 나갑니다. 부교재도 따로 없어요. 그냥 유인물을 그때그때 배부하고 그 유인물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유인물을 모아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죠. 심지어 유인물에 있는 작품은 문제 자료가 없으니까 혼자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 노란색 형광펜 돼 있는데요. 배우지 않은 부분이 출제가 된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 국어에는 외부 지문이라는 게 있어요. 외부 지문은 이제 교과서에도 없고 유인물에도 없고 부교재에도 없는데 불시에 시험지에 출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아무리 성실하게 시험 범위를 공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외부 지문에서 틀리면은 점수가 깎이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과천중앙고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그냥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국어를 이렇게 출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등급 평가가 4%였죠. 근데 이거는 1호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작년까지 해당하는 교육과정이고요. 이제 올해 1학년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2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새롭게 교육과정이 들어가죠. 그래서 예전에는 1등급이 4%까지였고요. 2등급 11%, 3등급 23%까지 들어가면은 사실상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A를 맞았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쫙 스펙트럼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A로 국어를 잘했는데 갑자기 4 이러기보다는 애초에 퍼센테이지 설정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어는 무엇일까 좀 더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고등학교는요, 우리가 1학년 때는 국어 교과서를 쓰고요.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학기마다 바뀌는 교과서를 썼었어요. 자, 보통 1학년 때는 국어라는 이름으로 국어에서 나오는 모든 영역을 다 학습을 했습니다. 자, 1호 교육과정, 즉 작년까지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면 문학, 독서, 문법, 화법, 작문 이렇게 5가지 영역이 다 들어있는 교과서를 배운 거고요. 이제 그것들을 한 학기에 하나씩 심층적으로 배우는 게 2, 3학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2학년 1학기가 문학, 2학년 2학기가 독서, 3학년 1학기가 언매, 3학년 2학기가 화작인데요. 과천중앙고도 1학년은 국어, 2학년 1학기 문학, 2학년 2학기 독서, 3학년 1학기 언매. 근데 특이하게 3학년 2학기도 언매 이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보통 과천중앙고도 이 흐름으로 간다. 근데 이건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1호 교육과정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 아이가 올라가는 고등학교는 어떻게 바뀌나 그거는 제가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제 1학년 때는 주로 국어교과서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근데 여기가 잘못됐어요. 자, 문학, 독서, 문법, 화법, 작문까지. 매체는 아닙니다. 매체는 이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국어 영역이라고 해서 교과서를 받아서 모든 영역이 다 들어있는 걸 배우는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는 그걸 다 나가질 않습니다. 주로 시험 범위는 문학과 문법 위주로만 진행이 돼요. 이유는요. 화법이나 작문이나 독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신 시험지에서 출제하면 변별력이 너무 낮아서 대부분 아이들이 다 맞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좀 평가하기에 좀 좋은 영역이 아니다라고 학교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천중앙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거의 화법, 작문, 독서는 많이 출제를 안 하는 편입니다. 제가 메가스터디 러셀 평촌에 있을 때 40개 학교 내신 대비를 했어요. 정말 놀랍죠? 제가 과천, 군포, 안양, 안산, 수원, 시흥 다 했거든요. 저한테 이제 오고 싶어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고 이제 그 친구들 내신 대비를 다 해주다 보니까 40개 클래스가 됐는데 그중에 교과서를 열심히 보는 학교는 한 4군데 정도 있었어요. 과천의 과천유고 그리고 군포의 군포고 안양의 양명고 수원의 동원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나머지 학교는 거의 교과서 열심히 안 봅니다. 그럼 어떻게 보냐? 교과서에서 문학과 문법 위주로만 골라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천중앙고도 마찬가지로 문학과 문법 위주로 진도를 나가고 그 부분 위주로 시험 범위가 설정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고1 설명회니까 2학년, 3학년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가 들어가는 이 교육과정, 즉 내년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이제 내년이 2025년, 올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보면요. 이제 국어 교과서가 쪼개졌어요. 공통국어 1과 2가 돼서요. 한 학기의 교과서가 하나씩 나올 겁니다. 공통국어 1, 1학기, 공통국어 2, 2학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이미 이제 목차가 공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과천중앙고가 어떤 출판사의 공통국어를 쓸 것이냐도 이제 학교에 공지가 되겠지만 사실 이제 저는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를 다 봤죠 벌써. 왜냐 저는 또 내신 대비를 과천중앙고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렇게 다 모았을 때 공통국어 1, 2의 이 목차가 1호 교육과정, 즉 작년까지의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법, 작문, 문법, 매체, 문학, 독서가 모두 다 들어있는 교과서이고 매체 하나 추가된 거고요. 거의 다른 게 없습니다.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범위가 유지가 돼서 거의 똑같고요.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좀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과천중앙고 1학년은 창비 출판사를 썼기 때문에 그 교과서에 출제된 작품이 좀 있었어요. 뭐 정종의 비라든지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 등등이 꾸준하게 출제가 됐는데 이제는 그 문학 작품의 내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뀐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왜 하필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런 게 바뀌어서 혼란스러울까라고 고민도 되고 많이 심란하실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왜냐, 물론 우리가 9등급제 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해서 이제 1등급이 10%가 되고 이런 것들은 큰 변화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9등급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5등급제로 바뀌면 당연히 큰 변화죠. 하지만 그건 어차피 전국 단위 모두 다 들어가는 변화니까 어쨌든 우리 아이도 다 똑같은 이제 그
변화를 겪는 거고요. 자, 또 제가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바로 이 사실입니다.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거 맞고요. 교과서가 바뀌는 거 맞아요. 하지만 과천중앙고의 국어 선생님들이 한 번에 싹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는 거지 선생님들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천중앙고의 국어 선생님들 중에 발령이 계획되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이제 그런 분들은 2025년에 안 계시겠지만 그거는 교육과정 개편과 이제 상관없이 결정된 일이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그 과천중앙고 선생님들의 경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너무 불안하게 여기지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문학 작품의 내용은 바뀌니까 기출이 일부 이제 좀 소용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은 있겠죠. 하지만 성향과 스타일과 문제의 경향 같은 건 유지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유심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과천중앙고에 진학할 우리 학생은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까? 일단은 우리가 과천중앙고의 시험 범위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작년 2024년 2학기 1학년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자, 교과서 범위는요. 문법 요소 어제와 오늘이라고 해서 이게 높임, 시간, 피동, 인용 표현이라는 현대 문법과 그리고 이 어제와 오늘이라는 거는 고전 문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중세국어 때 우리 문법이 어땠나를 배우는 건데요. 지금 보면 문법 2개죠. 이게 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농담 삼아 과천중앙고는 문법 중앙고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요. 과천중앙고는 문법 정말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진짜 1년 내내 문법을 엄청 많이 출제를 하고요. 1학년 교과서 문법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이 출제를 합니다. 따라서 과천중앙고 학생들은 지금 이 시험 범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문법 공부 제대로 하고 가야겠죠. 자, 2학기 기말고사도 한번 볼 건데요. 자, 교과서에서는 5단원 문학 부분과 7단원의 글이 조금 들어갔어요. 자, 이거는 조금 그냥 교과서에서 늘상 출제됐던 글이고요. 자, 유인물 범위는요, 이제 9월 학력평가 문학 범위와 10월 학력평가의 문학 독서 범위가 나왔었습니다. 저 자세한 범위는 공지를 안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너무하시죠? 그냥 다 주고 이 중에 일부만 낼 거야. 자세한 건 비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이한 점은 기말고사 때 문법이 없었는데요. 이유는요. 중간고사 때까지 해서 모든 문법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낼 문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는 유인물로 이제 모의고사 범위를 굉장히 많이 넣었던 거죠. 이거 범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학교에서 이거 추가해서 정말 좀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 2학기 기말고사가 되게 어렵게 출제가 돼서 과천중앙고 아이들이 약간 좀 기절초풍하는 그런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시험 범위를 가지고 있었구나. 자, 그럼 과천중앙고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것도요. 제가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경향을 쭉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과천중앙고를 5년 연속 데뷔를 했고 올해가 6년 차예요. 우리 친구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국어학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 어느 해에는 이 분이 과천중앙고 담당하고 또 다음에는 이 분이 과천중앙고를 담당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메가스터디 러셀 평촌에서 단과, 즉 제가 이제 제 수업을 다 꾸려나가는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5년 연속 과천중앙고를 제가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천중앙고의 시험지부터 경향까지 모든 거 싹 다 정리돼 있고 제 머릿속에 당연히 들어와 있죠. 저희 과천중앙고 내신반은 좀 복덩이들이 많은 반이어서 제가 정말 꽉 잡고 이 반은 내가 무조건 잘 되게 만들어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해왔던 반이다 보니까 자료 굉장히 많고요. 사실 여기 많은 게 적혀 있어요. 읽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멈추고 읽어보셔도 되는데 주된 내용은요. 문법이 되게 많이 출제된다 이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과천중앙고는요. 문학과 문법 위주로 범위가 구성이 되고 특히 문법이 매우 중요하니까 문법 학습을 꼭 하는 걸 저는 권장을 합니다. 두 번째, 교과서뿐만 아니라 유인물 범위 등장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범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교과서는 딱 단원 2개밖에 없었는데 나머지는 다 유인물이었죠. 근데 그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여기 있는 이 문학 범위, 문학 독서 범위 이게 문학이 4세트고 여기 4세트, 3세트예요. 근데 문학 4세트에는
보통 한 세트에 시 2개, 수필 하나, 시 2개, 수필 하나, 그리고 소설 2개 이렇게 들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걸 다 계산을 하면 많으면 한 7, 8작품인 거예요. 그럼 여기 7, 8, 7, 8, 세지문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굉장히 많은 범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인물이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유인물을 잘 우리가 보관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중학교 때처럼 교과서, 평가문제집, 자습서 이렇게 3일째 공부 절대 금지입니다. 그렇게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평가문제집 자습서 사면 1학년 1년 끝났을 때 거의 안 푼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이유는 과천중앙고에서 교과서를 많이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이번에 아이 이제 학교 정해졌다고 교과서 미리 알아보셔서 뭐 이런 거 미리 사서 공부시켜야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나중에 정말로 올해 특이하게 교과서를 많이 쓰네? 그럼 그때 사줘도 늦지 않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즘은 국어도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하죠. 그러면은 평가문제집 문제는 다 학원에서 준비를 해줘요. 따라서 안 사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외부 지문이 등장하니까 유연한 사고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더 이상 학교에서 배운 것만 출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쌤이 이제 만난 학생들 중에 가장 조금 안타깝고 조금은 안쓰러운 학생들이 너무 성실한 아이들인 거예요. 중학교 때 성적 방이 정말 잘하고 너무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의 특징이 학교의 공부를 완전 1순위로 합니다. 좋아요. 아주 좋은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면 고등부는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학교의 범위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 이상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쌤한테 가끔 쌤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이거 학교쌤은 안 알려주셨는데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네, 안 알려줘도 출제가 되니까 우리 아이들은 정말 국어를 수능까지 준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심도 있게 깊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신도 더 이상 학교쌤의 필기에서만 출제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천중앙고 학생들은 뭘 공부하면 좋을까? 문학개념어, 문법 전범위.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 그럼 무조건 문법을 우선으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문학개념어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어요. 뭐 비유법,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런 것들을 고등부 수준에 맞게 심층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 문학 개념어는 이제 문학의 기본기를 다지는 거고요. 내신과 수능에서 모두 다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습하는 거 추천. 근데 내가 둘 중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럼 무조건 문법. 문법이 조금 더 과천중앙고에게는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고1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모두 다 문학개념어, 문법 이게 약간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하신 게 생길 거예요. 독서가 중요하다고 하고 수능에서도 비문학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건 안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국어만 선행을 하고 국어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하고 가고 특히 과천중앙고는 이제 과학 중점 과정을 한 학교다 보니까 통합과학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럼 아이들이 통합과학 같은 것도 미리 공부를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독서까지 할 시간이 잘 없어요. 그럼 일단 1학년 내신에 가장 필요한 거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죠. 독서도 물론 하면 좋지만 우선순위를 따지면 문법, 문학, 그리고 독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면 너무 좋아요. 다만 독서는 수능에서 좀 더 중요한 범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과 문학 공부를 하자. 자, 이건 이제 2학년 시험범위인데요. 오늘은 1학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이거는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경쌤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 일단 선생님은요, 3번의 오름국어학원 원장으로서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과천중앙고는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복덩이 학생들이 매우 많았던 학교다 보니까 쌤이 끝까지 과천중앙고는 좀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과천 보듬교육학원에서 쌤이 출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과천중앙고를 전담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과천중앙고 학생들 중에 내신 대비가 필요하고 방학특강이 필요한 친구들은 과천의 보듬교육학원 으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업은요. 수요일 10시에 문학개념어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건 주로 1학년 그리고 2학년 친구들이 수강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모든 것을 다 배우는 수업이고요. 2학년 친구들은 무조건 문학개념어 들어야 되고 1학년 친구들은 뭐 가능하다면 둘 다
혹은 하나만 듣겠다라고 하면은 문법을 좀 더 추천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문법 수업을 합니다. 이 현대문법은 과천중앙고 1학년 1학기 시험 범위로 가기 위한 모든 기본기부터 이제 중간고사 범위 미리 보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문법에서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면 과천중앙고 국어 1등급 어렵지 않아요. 쌤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과천중앙고 쭉 대비를 해온 사람으로서 언제나 선생님 반에선 좋은 등급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쌤이 잘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하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선배들이 과천에서 굳이 평촌까지 왜 갔을까? 사실 멀어요, 여러분 알죠? 부모님 차로 왔다 갔다 하면 20분, 25분이면 되지만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오는데 50분, 가는데 50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천중앙고 선배들이 쌤 수업을 듣기 위해 메가스 러셀 평촌까지 왔다는 거. 그거는 이제 좀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과천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 설명회를 보고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다, 난 심층 분석 자료가 궁금하다 하면은 연락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뭐 검색을 하면 되겠죠. 유튜브나 블로그나 선생님 이제 검색하면은 많이 나와요. 가경쌤 검색을 해도 되고, 옳음국어로 검색을 해도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연락을 하면 되고요. 혹은 보듬교육학원으로 연락을 해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필요한 게 있다면은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우리 과천중앙고에 진학한 학생들 가경쌤과 함께 1등급 한번 노려봅시다. 그쵸?